어떤 사람은 키가 180이고 어떤 사람은 150이에요. 몸무게가 100kg도 있고 50kg도 있는데 어떻게 5g을 똑같이 먹어요? 어떤 분은 땀 엄청 많이 흘리고 어떤 사람은 땀 한 방울도 안 흘리는데 어떻게 5g을 먹냐고요. 떠있는 거 좀 약간 이미지화한 건데 사실 우리 다 양수에서 나왔고 양수에 아이가 있다가 나왔잖아요. 저 양수가 어떤 물? 양수 성분 아세요? 모르세요? 양수 저기 소금물이에요. 소금. 그리고 나중에 가면 거의 아이 오줌이 사실은 대부분인데 그것도 소금물이죠. 바다와 같은 염도 사실 짭짤한. 근데 저 소금물에 아이가 있다 보니 썩지도 않고 뭐 부패되지도 않고 오염되지도 않고 바다가 계속 끊임없이 그 쓰레기를 넣어도 정화를 시키는 것처럼 이 소금기가 들어가면 살균과 해독이 돼요. 그래서 저 양수의 염도가 잘 맞으면 아이가 편안하고 건강하게 있다 나오는데 아 저게 좀 안 맞아. 엄마 나 좀 빨리 나갈래. 해서 6개월에도 나오고 7개월에도 나오고 막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힘들어서 못 있겠어. 차라리 밖에 나올 것 같아.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나오기는 했는데 이제 안에서 좀 힘들었어서 태열이나 이런 것도 좀 많이 이렇게 있는 상태로 나올 수도 있고요. 요즘은 양수가 모자라거나 양수가 탁하거나 이런 경우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저렇게 깨끗하게 되려면 우리가 양수 속에 있었던 것처럼 양수가 생명의 물이고 저것이 소금물인데 병원 가서 쓰러져서 가면 제일 먼저 꽂아주는 거죠. 수액. 저게 0.9%의 식염수잖아요. 생리식염. 네. 소금물이거든요. 그럼 뭘 안 해줬어? 근데도 사람이 쓰러져서 갔는데 저것만 꽂았는데 정신이 나요. 좀 살 것 같아. 그래서 소변도 누고 밥도 먹게 되고 이렇게 돌아오고 저 안에 무슨 약물이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소금물을 넣어줬을 뿐이에요. 일단 저거 쓰고 그 다음 포도당도 넣고 나중에 약물을 또 다른 것도 넣겠지만 일단 기본이 저거거든요. 뭐길래? 전해질이잖아요. 돌아가게 하는 거죠. 피를 돌게 하는 거고 저 소금물이 들어가서 저 염분을 가지고 수분과 함께 찌꺼기 빼내고 깨끗하게 해서 빼낼 거 빼내면서 이제 좀 돌리는 거예요. 정신이 나는 거죠. 막혀있던 데도 좀 뚫리는 거고 그래서 우리 몸에서 나오는 피와 땀, 눈물이 다 짜다. 안 짠 분 있으세요? 혹시 눈물이 난 달아요 이런 분 있으세요? 제 눈물은 새콤해요 이런 분 있으세요? 아니죠. 코딱지도 짜죠. 그래서 이 짭짤한 게 진짜 필요한 애인데 엄마가 안 주면 코딱지를 애들이 먹어요. 짭짤한 거 필요한 애들이 진짜 사랑하는 그 짭짤한 게 좋아서 왜 다 짤까? 피와 땀 눈물이 왜 다 짤까? 짠맛이 돼야 짜낼 수 있어요. 소독을 하면서 나와야 돼요. 저 짠맛은 짜내주는 맛이에요. 짜! 찌꺼기를 짜줘. 노폐물을 짜줘. 불필요한 수분을 짜줘. 나의 후회, 눈물 다 짜줘. 그래서 짜서 밖으로 낼 수 있는 힘이거든요. 짜내는 힘이에요, 저게. 그래서 생존의 맛이기도 하거든요.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관심 있는 분들은 저런 사진 좀 보셨을 텐데 얘가 지금 뭘 먹고 있어요. 소금. 저 낭떠러지 벽에 붙어서 먹고 있는 게 소금이에요. 저렇게 목숨 걸고. 야생동물들은 자기들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얘들은 묶여있죠. 뭐 미국이나 이런 데 말 키우는 집들 많잖아요. 필수품이에요, 저게. 저게 뭔지 아세요? 솔트 릭이라고 핥는 소금이에요. 핥아먹는 소금. 저게 있어야 돼요, 애들이. 그러면 얘들은 갇혀있다 보니까 자기들이 자유롭게 저걸 핥아먹을 수 있어야 하거든요. 저게 저런 형태도 있더라고요. 이런 형태도. 모양도 다양하게. 미네랄 블럭이라고도 하고 솔트 릭이라고 하는데 핥아먹을 수 있게 놔둬요. 그럼 얘들이 이제 자기들이 필요하면 와서 얼마든지 핥아먹거든요. 그래서 그 연구 결과나 이런 데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염분이 부족했을 때의 동물들의 특징. 털에 윤기가 없어. 새끼를 못 낳아. 날뛰어. 불안해. 그런데 염분이 보충이 돼. 그러면 애들이 편안해지고요. 털에 윤기가 좋아지고요. 건강한 새끼를 잉태하게 된다고 나와요.
그래서 저걸 필수품으로 갖다 놓거든요. 그리고 경기도에 있는 어떤 대안학교에서 프로젝트 수업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짭짤하게 이제 간도해주고 이 공부를 해가지고 그 학기를 같이 이제 아이들하고 이렇게 보내고 나서 달라진 점이 그 1년 동안 병원 간 아이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뭐 아프고 뭐 염증 있고 이런 애들도 없었고 되게 큰 변화거든요. 짠맛은 짜는 맛이다. 짜내는 힘이고요. 우리가 뭔가를 짜내려면 저 짠맛이 필요하다. 염증도 짜내고 찌꺼기도 짜내고 노폐물도 짜내고 불필요한 수분도 짜내고 뭘 짜나? 눈물, 회화, 묵은 감정, 찌꺼기, 노폐물, 염증. 그래서 내가 어떤 안 좋은 감정이 있어. 후회가 있어. 그랬는데 계속 그걸 못 짜내고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고이면은 반드시 썩죠. 안에서 썩어요, 그게. 그래서 물질적으로는 어떤 덩어리나 혹이 생길 수도 있고 염증이 생기거나 괴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 감정적으로도 되게 힘든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날 생긴 찌꺼기는 그날 좀 짜줘야 해. 그래서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 우리 몸이 저 일을 해요. 저걸 하고 있는 기관이 콩팥이거든요. 신장이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 깨끗하게 피를 걸러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돼서 아 개운하다 잘 잤다 하고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됐을 때 자고 일어나도 어때요? 몸이 무거워요. 계속 부어있고 이게 지금 몇 년째 부어있는 거야. 난 살이 아니야 이러면서 계속 부어있어요. 부어있고 기분도 막 이게 깨끗하게 뭔가 필터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려고 할 때 자기 전에 저녁 시간에 이제 몸은 그 재료가 필요해요. 청소를 하려면 우리 청소하려면 필요하잖아요. 물 청소하려면 물도 필요하고 뭐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원료를 원해요. 그래서 저녁이 되면은 땡겨요. 짭짤한 게. 그래서 우리가 하루 동안 다이어트 한다고 굉장히 절제를 잘했지만 야식에 무너지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야식의 메뉴들이 다 뭐예요? 우리가 야식에 뭐 생크림 케이크 이런 거 시키지 않잖아요. 족발, 보쌈, 치킨 다 짭짤한 거. 특히 밤에 뭔가 땡기는 분들은 진짜 염분이 부족한 분들, 밤에 라면 먹어야지 자는 분들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몸에 소금기가 부족한 분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보는 거죠. 족발 치킨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그걸 맨날 먹고 있을 수도 없잖아. 그 자고 있는 동안 그거 소화시키려면 너무 힘든데? 그러지 말고 저녁에 좀 음식을 짭짤하게 먹던지 필요한 분들은 따로 또 소금을 좀 먹어줄 필요도 있어요. 그러면 저녁에 우리 만나서 삼겹살 먹자 약속을 했지만 내가 염분이 보충되잖아요. 고기를 굽고 있는데도 먹기 싫어요. 혼자 먹어. 난 됐어. 진짜 안 먹히거든요. 왜? 필요한 게 이미 들어왔거든 나한테는. 근데 나한테 필요한 게 진짜 필요한 게 안 들어오면 계속 떠다니는 거죠. 먹는 게 해결될 때까지.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식탐이 많은 아이처럼 보여요. 왜 이렇게 얘는 계속 뭘 찾지? 그리고 뭐 이렇게 집에서 굶기네처럼 막 뭘 먹는다든지. 창피해 죽겠어. 얘 데리고 나가면 굶기네 같아요. 난 다 먹이는데. 막 이렇게 급하게 먹는다든지. 그런 애들 있잖아요. 짠맛은 생존의 맛. 빨리 채워야 돼요. 특히 염분이 부족한 애들 되게 급하게 먹어요. 아토피가 있거나 비염이 있거나 이렇게 염증이 많은 아이들 같은 경우 몸에 이제 염분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중에 그런 애들이 있어요. 아이들은 노는 게 먼저잖아요. 애들은 다 놀려고 하는데 우리 어른들이 어떤 모임을 하고 있었는데 술자리 이렇게 하면서 애들은 애들끼리 놀아라 했는데 얘가 계속 그 놀이에 안 가고 어른들의 술자리를 계속 기웃거리는 거예요. 와서. 그러면서 하나씩 뭘 집어가요. 마른 안주 있잖아요. 그거 엄마는 막 혼내고. 그래서 집에서 싱겁게 먹이냐 그랬더니 뭐 딱히 그렇지도 않는데 근데 먹어봤더니 진짜 싱거운 거예요. 다. 아이가 또 아토피가 있고 이렇다 보니까 또 부모님이 뭐 고혈압 있고 해서 완전히 그냥 무염식 저염식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살려고 소금기 있는 것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애들하고 놀아야 될 판인데 나는 저기 내가 원하는 게 있어. 거기 가가지고 노가리 막 뭐 짭짤한 거 이렇게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애가. 그래서 이제 엄마랑 얘기해서 여차저차해서 이해를 하고 아이한테 좀 간을 충분히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채워지니까. 소금은 소화제기도 해요. 그래서 위액이 HCl이고 췌장액은
중탄산 나트륨인데 CL하고 Na 붙이니까 NaCl이잖아요. NaCl이 들어가서 소화액을 만들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소금기가 부족하다. 어른도 마찬가지 소화가 안 돼. 음식이 간이 안 돼 있으면 뭐 나중에 구역질 나요. 가스 차요. 옛날 우리 할머니들은 배에 가스 차고 소화 안 되면 조선간장을 타서 드시거나 새우젓을 드시거나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방구가 나와요. 시원하게 푹 나오고 이제 가스 찼던 게 꺼지죠. 그래서 가스 차면 아이들은 배 아프다 그러잖아요. 유독 가스 잘 차고 밥 먹기 싫어하고 먹어도 소화 안 돼서 배 아프다고 하는 경우는 염분 부족의 가능성이 크다. 어른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 두뇌 활동하고 되게 관련되고 피를 돌게 하고요. 수분을 조절하고요. 지구력, 표현력, 인내력 뭐 저런 것들과 관련이 된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 염증에 또 소금이 필요해요. 염증이 불화가 2개거든요. 한자로. 저 불을 꺼주려면 물이 필요하죠. 이 물의 배후에 있는 게 염분이에요. 그리고 이 수기에 해당되는 맛이 오행에서는 짠맛이기도 하고요. 이 짠맛과 물과 소금은 함께 가요. 항상. 그래서 저 염증을 꺼주기 위해서는 강력하게 수기운이 탁 들어가서 눌러줘야 하는데 몸에 온데 불이 다 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불이 모닥불이냐? 그러면은 물 한 바가지만 와서 꺼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산에 둘에 온통 불이 다 났어. 그러면 이게 모닥불 정도로 바게스로 안 되는 거죠. 몇 날 며칠 걸리고 헬기가 떠야지 이게 꺼질까 말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염증이 어느 정도냐, 얼마나 오래됐냐에 따라서 필요한 양도 다르다. 먹어야 할 염분의 양도 다르다. 근데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얼마를 먹으라고 하나요? 혹시 아세요? 뭐 건강 프로그램 맨날 나오는 건데 세계보건기구에서 하루 소금량 얼마 먹으라고 하는지 모르는 게 나아요. 그런 거 아실 필요 없어요. 5g이거든요. 5g. 5g이면 어느 정도 되겠어요? 설렁탕에 우리가 간 좀 하면 5g이에요. 그러면 내가 설렁탕에 소금 간 하면 그날 먹어야 할 소금 다 먹었네? 먹으면 안 되는 거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이상 먹으면 안 된대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12g 정도 먹고 있어서 너무 많이 먹고 있대. 문제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정말 그런가요, 우리? 진짜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짜게 먹나요? 미국 과자, 미국 피자 드셔보셨죠? 어때요? 완전히 그냥 일본은 어때요? 짜고 달고 장난 아니죠? 근데 한국 사람 짜게 먹는데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절대 염분량이 짜다고 해도 사실 짜지 않은 게 우리의 놀라운 문화가 있어요. 우리는 국물 문화가 있어요. 국물에 소금에다가 물에다가 녹인 거잖아요. 사실 그 염도가 낮아지죠. 그렇지 않나요? 9g, 우리 몸 인체의 염도가 0.9%, 1% 정도 되는데 이걸 1리터에 녹인 거하고 2리터에 녹인 거 차이 나잖아요. 염도가 달라지죠. 우리는 국물이라는 굉장히 합리적인 방법으로 사실은 염분을 섭취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항상 밥상에 나오는 게 있어요. 같이 나오는 거. 김치, 뭐 채소류, 곡류. 얘들은 나트륨과 상반된 관계에 있는 칼륨이 되게 많은 애들이에요. 우린 좀 짜게 먹어줘야지 균형이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백인들 같은 경우는 아침부터 고기 구워서 먹더라고요. 그냥 해가지고. 우리랑 음식 문화가 좀 다른 것도 있지만 한국 사람들 그렇게 짜게 먹는 거 아니다. 아니 좀 짜게 먹으면 어때? 너희랑 우린 달라. 몸 자체가 달라. 근데 세계보건기구에서 5g이라고 해서 다 똑같이 맞춰야 된대. 어떤 사람은 키가 180이고 어떤 사람은 150이에요. 몸무게가 100kg도 있고 50kg도 있는데 어떻게 5g을 똑같이 먹어요? 어떤 분은 땀 엄청 많이 흘리고 어떤 사람은 땀 한 방울도 안 흘리는데 어떻게 5g을 먹냐고요. 그래서 이 수치로 나타내는 어떤 기준이라는 거 그냥 그런가 하고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뽑아냈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수치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금에 대한 오해를 좀 푸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살균과 해독, 정화, 청열 이런 역할을 한다.